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달러엔 통화상은 일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막혀 뒷걸음질 쳤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중 바닥형 패턴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달러엔의 상승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를 의미합니다. 지난달 140대에서 강한 지지대를 확인한 달러엔은 142엔 중반에서도 지지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에는 추세 반전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패턴이 완성되지 않아 아직 추세 반전을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현재 143.80대에 있는 달러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144.80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달러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148엔대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달러엔에 부여됩니다. 이곳에는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몰려있는 곳이라 이 지점을 단숨에 지나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차트의 20일 이동 평균선은 148 중반에 있습니다. 달러엔이 148엔 중반 위에 안착한다면 달러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를 띠고 무난히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에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가로막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지지 저항선으로 기능하든 진동축으로 작용하든 단숨에 넘어서는 걸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달러에는 상승하는 도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눌림목을 준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재차 상승할 동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에는 다시 반등을 재개하면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다면 단기적으로 달러엔의 상승 동력에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145엔 후반에 저항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147엔 후반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145 후반을 무난히 통과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달러에는 주요 저항선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한 번에 하나씩 다음 단계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엔은 일본 재무성이 일본 장기물 국채 발행을 축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으로 급락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물가 상승률이 1.5에서 2% 사이에 있으며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27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는 2% 수준에 아직 정착하진 않아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에도 정책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6월 16, 17일에 열립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무역협상 낙관론과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에 99.50대로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와의 무역협상이 진전이 없다며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가 EU의 요청으로 관세를 7월 9일로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EU와의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방금 EU가 신속하게 회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전화를 해왔다고 보고받았다면서 EU와 무역협상이 긍정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달러와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의 EU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시장의 예상한 87.1을 크게 상회한 98.0으로 나타나 달러와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산탄데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텔리는 관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은 관세를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소비자 신뢰지수는 가계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지난 22일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관세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일본은행 행사에서 관세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현재로서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책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분위기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과 과도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계속 의심받고 있습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어서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영향력이 계속 약화할 것이란 시장의 전망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안전 자산으로 꼽혀온 미 국채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크리스틸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의 대안으로 유로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는 각국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7%, 유로화 19.3%였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달러 비중이 57.4%, 유로화 비중은 20%로 달라졌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10%가량 상승했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9%가량 하락해 99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의 아고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각국 공공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일본은행 주최 콘퍼런스에서 금리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각국은 공공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불균형이 커진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시장은 이미 일부 재정 경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7.9%로 보며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7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75.6%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